서세원 유족이 국내 수사기관에 결국 부검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세원은 수액 투여 중 갑작스러운 쇼크사를 당했는데 현지에 있던 캄보디아 병원은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병원이었고 수액을 투여한 간호사 역시도 채용 후 첫 출근을 한 신입이었죠. 국내의 많은 언론사들이 이 캄보디아의 병원을 취재한 결과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병원처럼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아니라며 병원장은 한국에 있고 의사가 없어 열심히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서세원에게 수액을 투여한 간호사는 심지어 서세원이 면접을 본 간호사인데 서세원과 병원의 이사가 사망 당일날 면접을 봤다고 전해지죠. 병원 이사는 치과에 일이 있어 나갔고 서세원 혼자나마 링거를 맞았는데 결국 이런 참사로 이어지며 캄보디아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서세원은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저혈당이 심해 밥도 제대로 못 먹었기에 최근에는 앙상하게 말라가며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고 전해집니다. 사망 당일 병원에서는 김치찌개로 마지막 식사를 하였고 간호사에게 사탕 한 개도 달라고 하는 등 별다른 이상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료과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이 와서 검안을 했지만 쌓이는 쇼크사로 계속 몰아가며 의료과실 책임 역시 누구에게 물을 건지 캄보디아의 빈곤한 인프라를 생각하면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죠. 서세원이 사망 전 맞은 주사가 정맥주사로 확인됐다고 보도됐는데 정맥주사는 약물을 직접 정맥 내에 주사하는 방식이므로 알려진 치료법 중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치료입니다. 다만 약효가 빠른 만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죠. 이에 대해 현직 의사이자 의학 전문 기자인 홍해걸 박사가 말하길 서세원의 죽음으로 링거를 걱정하는 국내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포도당과 아미노산 등이 들어갈 뿐 어떠한 독성 혹은 알레르기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부정했습니다. 가령 커피를 마시다 죽었다고 해서 커피가 원인이 아니듯이 수액에는 잘못이 없고 서세원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오염되거나 변질된 것만 아니라면 일반적인 수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서세원은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기에 심장 쪽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죠. 한편 서세원 의유족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임시 빈소를 차렸는데 현재 시신은 냉동 보관 중이며 유가족들의 입장은 극명히 갈리는 중입니다. 서세원의 누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화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상태이지만 캄보디아 상황상 시신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건 쉽지 않은 상태고 그 절차가 까다롭고 옮기는 과정에서 높은 기온 때문에 문제점이 많기에 현지에서 화장을 하고 한국에서 다시 장례를 치르는 걸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혼한 서세원의 부인은 캄보디아에서 화장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서세원의 누나뿐만 아니라 친딸 서동주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팽팽하게 갈린 유가족들의 입장 차이로 향후 장례 절차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왜 서세원의 재혼녀는 화장을 원하고 친딸 서동주는 이에 반대를 하는 걸까요? 우선 다음과 같은 미스테리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한 기자는 캄보디아의 사고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간호사와의 접촉에 성공했는데 간호사에게 무슨 종류의 수액이냐고 묻자 비타민 수액제라는 대답을 하던 도중 갑자기 의문의 남자가 전화를 가로챈 뒤 다음에 연락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죠. 이 남성은 병원 관계자로 예상되는 한국 사람이었다고 밝혀졌는데 전화가 끊긴 뒤 더 이상 연결이 힘들었고 간호사도 잠수를 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한인회장이자 한인회 총연합회의 박현옥 부회장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사건의 의구심을 털어놓았죠. 나는 서세원이 최측근으로서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간 사람이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팔에는 링겔이 꽂혀 있었다. 당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 중이었는데 결국 눈을 뜨지 못하며 사망했었다. 서세원의 발은 차가웠고 사망 시점에 얼굴은 굉장히 편안해 보였다. 내가 서세원의 팔에 꽂힌 링겔을 직접 빼며 확인해본 결과 수액의 3분의 2는 이미 투여된 상태였고 쇼크사 증상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안했다. 보통 갑작스러운 쇼크사가 온다면 사후 경직이 심하게 오는 게 일반적인데 서세원의 신체엔 그런 증상들이 없었고 표정 또한 잠자는 듯 평온했기 때문이다. 라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쇼크사의 부정적인 입장과 의혹을 전달하였습니다. 서세원과 미디어 사업을 함께 해왔던 또 다른 측근도 언급하길 서세원은 캄보디아에서 사기를 굉장히 많이 맞았었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해 엄청 말랐으며 지병이던 당뇨마저 악화되며 10개 이상의 약을 달고 사셨던 분이다. 하지만 미디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는 위기를 맞자 현지 병원 사업에 눈을 돌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병원까지 차리게 된 건데 캄보디아로 건너올 한국 의사를 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다. 사기와 사업 부진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자신의 건강마저 악화된 서세원은 하루에 2만 보를 걸으며 체력을 키웠지만 이미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었다. 현재 그가 사망하자 그의 이름으로 된 여러 사업들은 현지에서도 크게 화제다. 이미 자본금이 수백억 들어간 프로젝트이기에 캄보디아 사업가들이 싸게 인수할 기회가 생겼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서세원의 재혼녀와 남겨진 딸들이다. 서세원은 자신의 환갑에 태어난 딸이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자신에게 빛을 안겨준 천사라며 열정을 불태웠으니 말이다. 라며 서세원의 입장에서 그를 옹호했지만 서동주의 입장은 억울할 법도 합니다. 서동주는 어머니 서정희와 함께 오랫동안 서세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는데 결국 부친을 용서하고 행복한 앞날을 빌어주던 대인배 중에 대인배 같은 딸이었으니까요. 서세원에게는 이런 서동주가 오히려 진짜 천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각에선 서세원의 재혼녀가
서세호가 현지에서 화장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향후 사망 원인에 대한 법적 공방과 수사 과정으로 복잡해질 경우 상속받는 과정에 있어 재혼녀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명문대 출신이자 변호사가 된 서세원의 딸 서동주 역시도 그 누구보다 법에 관한 전문가이니 급하게 현지로 건너가서 화장을 반대한 것이겠죠. 캄보디아에 급히 도착한 서동주는 화장은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취했는데 아마도 수사의 방법을 넓히고 완벽한 조사를 위한 시간을 벌으려는 그런 철저한 법률적 계산이 녹아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명확해질 듯 싶네요. 부디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